예,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토요일 오프로입니다. 오늘도 이제 서울에는 비가 좀 와요. 지난주에도 비가 좀 많이 와서 비 피해들이 많았는데 일기예보 보니까 이번 주에도 이제 비가 좀 올 것 같습니다. 비 피해 조심들 하시고요. 자, 어제 미국장도 올랐어요. 예, 지금 제가 이제 미국장에 특히 나스닥 기준으로 말씀 많이 드리고, 미국은 사실 이게 S&P 500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 200처럼 대표종 500개를 뽑아서 S&P 대표 지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포함되는 게 나스닥이나 다우로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나스닥 포함된 게 S&P 50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근데 애플 지수를 한번 나중에 보세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애플이 시총 한 3천조 되죠. 우리나라 돈으로. 전 세계에서 이제 아람코 빼고, 아람코가 이제 사우디에 있는 기름 만드는 데인데 거기 빼고 뭐 시가총액 글로벌 대표적인 1위라 보시면 돼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애플이 그냥 뭐 지수를 하드캐리, 멱살 잡고 끌고 간다 보시면 됩니다. 이 종목에는. 자, 애플이 지금 주당 180달러에서 요번에 빠질 때 한 130달러까지 빠졌어요. 네, 지금 똑같죠. 올해 초에 나스닥 한 16,000 갈 때 한 180불 되던 게 지금 이게 이번 6월달 최고 많이 떨어졌을 때 있죠. 예, 그때 기준으로 한 130불까지 빠졌어요. 50불 정도 빠졌죠. 예, 30불, 한 50불 떨어졌네요, 그죠? 얘들도 거의 뭐 한 20몇 프로 떨어졌습니다. 30%까지는 아니고 나스닥이 한 35% 떨어졌잖아요. 그 나스닥 우리가 자 V자 반등이 없다 그랬는데 솔직히 유일하게 애플만 V자 반등이야. 시가총액 물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나스닥에서 S&P 500에서. 근데 애플이 지금 사실 중국에서도 그렇고 인기가 떨어지질 않아요. 예. 그 사실 여기서 제가 파생된 게 애플의 다음이 뭐냐, AR, VR, 메타버스를 제가 사실 보고 있는 거고요. 완전 죽어서 이제 살 국리를 찾고 있는 옛날에 페이스북, 지금 메타라 불리는 거기서 메타버스 찾고, 그래서 메타버스를 저는 기본적으로 넣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조금 덜 보는 쪽이지만 저는 넣고 있어요. 그게 사실 애플이나 이쪽을 좀 보면서 말씀드렸던 어떤 스토리인데, 어쨌든 애플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 나스닥이 지수가 제가 그때 지난주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20주선이 있던 12,000 중반에서 한 13,000 중반 정도까지가 대충 반등의 폭이다. 근데 올해 상반기도 그랬죠. 예상보다 인플레가 엄청나게 생각보다 많이 빠지면서 시장이 공포에 떨었었고, 지금도 예상보다 조금 더 오르는 것 같아요. 기술적 시그널적으로도 아직 빠지는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 빠지는 게 보이면 말씀을 드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괜찮으니까 뭐 기술적으로 괜찮아요. 자, 근데 저는 뭐 그렇습니다. 지금 지수나 이쪽을 선물하시는 분 아니고 종목별로 따지면 장이 오르는 게 지금 뭐 우리가 걱정할 건 없죠. 예, 우리가 찾는 거는 이제 매크로를 덜 보고 뭐 경제가 어떻다, 지표가 어떻다, 온갖 걸 따졌던 5월, 6월달, 7월달 지나고 여기 적어놨듯이 이제 인플레 피크 아니냐. 요번에 지금 우리 7월달 인플레 CPI나 PPI 봤잖아요. 미국 물가가 사실 9%였어요. 6월달에. 그 우리나라가 6%대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 때는 40년 만에 얼마나 이게 공포스러운 단어입니까? 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우리가 막상 겪었던 2020년도에 뭐 100년 만에 오는 뭐 재앙이다. 이런 거 겪으면서 주가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40년 만에 인플레에 대한 공포, 뭐 유럽 전쟁, 그런 거 겪으면서 우리가 서바이벌의 목표였던 전반기를 지났어요. 자, 그러면 2020년 때나 이런 것 때처럼 계속 장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좀 썰을 풀고 있는데, 자, 결국 경기는 둔화됩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조금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 해서 비관론은 아니에요. 저는 사실 작년 말부터 나스닥이 더 많이 떨어지고 성장주의 거품이 꺼진다고 봤던 그 10년 만에 이제 완전히 이제 긍정론자를 꺾었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7월달 양봉이 나고, 제가 많이 기다렸던 7월 양봉이 나고, 지금 시장 흐름을 보면서 시장 변화를 느낄 때 볼 때 이제 시장을 약간 중립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계속 V자 반응은 아닙니다. 애플처럼 이렇게 특이하게 올랐던 가장 큰 애가 지수를 멱살 잡고 하드 캐리하고 있지만 경기는 결국 둔화는 좀 될 거예요.
예전하고 다른 건 뭔지 아십니까? 인플레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인플레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스티키하다. 그냥 끈적끈적합니다. 물가가 쉽게 확 빠지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심이었던 지금 유가는 러시아도 지금 민생이 좀 힘들어졌습니다. 워낙 규제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얘들이 에너지, 유가나 천연가스를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래서 오히려 루블화는 상당히 강세를 보였고 러시아의 어떤 무역 경기나 경상수지 흑자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좀 꺾였어요. 그 말이 뭐냐면 전쟁 일으키고 어쨌든 준비를 많이 해서 유럽을 통해서 자기 어떤 파로를 모색하고 있던 러시아도 암만 걔들이 독재국가 비슷한 나라다 하지만 국민들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온갖 규제가 다 들어가다 보니까 러시아에 지금 온갖 그 빅 메이커들 다 빠진 거 아시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만들라 해도 브레이크를 못 만들어요. 얘들 자체국에 선전이 안 됩니다. 자기 동맹이나 어떤 중국이나 러시아 왔다 갔다 하는 게 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면 이렇게 공포를 만들었던 러시아, 인플레에 더 가중시켰던 러시아가 하반기에 정신 차린다기보다는 이제 벌을 받는 거죠. 애들이 어떻게 보면 전쟁을 통해서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했던 푸틴이 자기 똥줄이 솔직히 좀 타는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가장 기름이나 천연가스가 필요한 가장 추웠던 이제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을 전 정치적으로는 미국이 이제 11월 중간 선거가 있어요. 그다음 중국이 이제 시진핑이 8월 달에 중요한 회의를 거쳐서 11월 달에 시황제로 등극이 앞두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실 정치가 중요해요. 전쟁도 정치의 일환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플레는 가장 기본적으로 안고 가야 되고 미친 듯한 인플레에 대한 공포를 벗어나서 경기 선행지수인 심리를 대변하는 정신은 반등을 주고 있지만 계속 갈 수 없다고 봅니다. 예, 인플레를 갖고 기업이 부담이 되고 인건비 때문에 고용을 줄이고 고용을 줄이게 되면 사람들이 소득이 줄어요. 그렇게 돈을 많이 풀었고 기축국가였던 달러를 써서 돈을 막 미친 듯이 풀었던 미국도 저축률을 보면 지금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썼다 말씀드렸어요. 자, 개인들 어떻게 될까요? 지금 고용률 올라야 돼요, 사실은요. 근데 고용이 되게 좋다고 하죠. 그것도 자, 시간 나면 제가 풀어드릴 수는 있는데 미국도 사실은 지금 고용이나 소비를 신경을 써야 됩니다. 네, 경기 둔화를 준비를 해야 돼요. 자, 그러다 보면 지금 인플레 때문에 경기가 급락을 했고 정시가 인플레 피크라 쳐서 반등을 주고 있는데 계속 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 멈추고 정시는 또 빠질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지수가 급락이 아닙니다. 지수가 좀 빠지더라도 워낙 많이 빠졌잖아요. 지수가 30%씩 35%씩 빠졌으면 나스닥은 지금 70% 80% 수두룩해요. 우리나라 종목들로 50% 60% 빠진 건 수두룩합니다. 그죠? 이제 바닥이 좀 올라오는 거예요. 바닥이 조금.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지지난주에도 영상의 제목을 이제 조금 느긋하다 말씀드리는 게 아주 그런 게 조금 보이는 거죠. 아, 이제 제가 매매 좀 할 수 있겠구나. 주식에 대해서 제가 비중을 늘릴 겁니다. 혹시나 지금 한 번 더 얘기했죠. 요번에 지수가 조정을 받고 쉽게 말하면 쌍바닥이라죠. 지수가 바닥에서 한 번 더 떨어졌다가 쌍바닥, 6월달에 바닥과 살짝 높은 바닥을 만들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때 저는 레버리지도 드릴 겁니다. 만약 코스피나 지수를 사잖아요. 풀로 사셔도 돼요. 자, 이거는 뭐냐면 제가 풀로 뭘 싣는다는 거는 빠질 확률은 적고 오를 확률이 되게 높다는 얘기예요. 이걸로 뭐 대박을 내지 이런 얘기 아닙니다. 수익률에 대한 거는 선택이에요. 자잘한 걸 사서 크게 먹고 리스크를 가져가느냐, 좀 많이 살 수 있는 대형주나 지수를 사서 크게 실을 수 있대 수익률을 작게 가져가느냐, 이 말이에요. 수익률을 낼 수 있느냐 못 내느냐는 확률이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 수익률을 높이느냐 적이느냐는 종목이나 어떤 나라를 고르면서 선택을 또 하셔야 돼요. 제가 정확히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하반기에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우리가 정말 힘들게 상반기를 거쳐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남았어요. 하반기에 좋은 시기에 온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 대비해서 제가 계속 종목 찾기, 대장 테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들 얘기긴 한데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좀 이따 종목 얘기 드릴게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우리가 급락할 때는 공포와 싸워야 돼요. 야, 진짜 이거 진짜 찐공포다. 그러니까 리스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레버리지 쓰지 말고 몰빵 절대 치지 말고 분산하고 현금 가지고 있고 안전한 어떤 방산주라든지 식품지에 우리 피해가 있고 우리 다 있지 않습니까? 살아남았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 종목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를 다 잊어버리고. 이럴 때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이 말이 뭐냐면 전 세계에서 나라들이 다 올라가는 거 아니죠. 미국이 좀 많이 올라갔지만 저는 큰 거기 때문에 좀 멈출 거라 보고, 그 다음에 수혜를 볼 수 있는 나라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사실 국제 정치적으로 우리나라가 수혜를 저는 볼 거라 봅니다. 한 3년 만에 외국인 수익이 바뀌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러면 뭐 반도체도 2차 전지든 기관 산업 빼고도 이렇게 되면 섹터가 막 움직여요. 수십 개 섹터 중에 대표적인 섹터들이 움직여요. 또 그 섹터 중에서 다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섹터나 테마 가지고 있는 종목이 다 가는 게 아니에요. 돈들이 아직 다 박살났기 때문에 일정 부분 몇 개를 찍어서 가요. 종목을 또 골라야 됩니다. 이런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게 조금 덜 갈 때는, 남들께 더 오를 때는 아씨 저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조바심이 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제 걸 한번 더 봅니다. 내게 무슨 문제가 있나? 왜 조금 늦게 안 움직이고 있지? 그런 맥락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기다리면 돼요. 조바심을 조금 줄이십시오. 공포가 지났고 수익을 볼 수 있는 시기가 오고 있는데, 이때 좀 더 먹으려고 막 눈이 돌아가다가 또 기회를 또 놓칠 수 있습니다. 정시에서 개인들이 수익 보기 힘든 거 아시죠? 정말 화랑장 때 빼고는. 지금 화랑장이 아니에요. 공포장 지나서 횡보 장세 정도 봅니다. 저는 사실 근데 개인적으로 이런 장세를 제일 좋아해요. 자, 그래서 제가 종목별로 섹터별로 계속 이제는 매크로를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매크로는 뭐 경제 지표고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종목 얘기나 뭐 섹터다 테마 얘기를 많이 드릴 겁니다. 이제는 이제 시황도 자주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자,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경기 둔화는 여전히 기업 쪽, 가게 쪽이 아직 고금리, 고물가는 당분간 이어져요. 올해 하반기도 이어집니다. 예. 민생은 힘들어요, 여전히. 옆에 보시면 가게들 힘들고 뭐 고용 잘 안 되고, 특히 미국 같은 데는 고용 탄력성 높아서 엄청 빨리 잘라내요. 지금 대기업 같은 빅테크 중에서도 고용 축소하는 거 많이 보이시죠? 하물며 그렇게 잘 가는 애플도 고용을 늘리지 않습니다. 축소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동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이 우리가 보는 정시, 투자하는 정시와 실제로 느끼는 민생, 체감 경기는 완전히 다른 시기가 올 거예요. 이런 시기 되게 많이 겪었습니다. 2006년, 7년 이럴 때 노무현 그 정부 때도 경기는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정시는 3년간 계속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죠. 민생은 이렇게 힘든데 정시는 왜 올라요? 수출 국가 위주로 구성된 우리나라 정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가 70%입니다. 그 다음에 정시는 선반영되죠. 지금 당장 안 좋아도 앞으로 좋아질 거고 바닥을 찍었다면 올라가는 게 정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올라가는, 공포에서 반등주는 올라가고 둔화 때문에 떨어지는 이 왔다 갔다 하는 횡보 시기가 실제로 지금 고물가, 고금리, 이 민생과는 다른 시기가 앞으로 펼쳐질 거라고요. 이게 제 가장 기본적인 시황이에요. 그 사이에서 바닥이 좀 잡혀지면 레버리지도 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주저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부동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가 아는 뭐 저보다는 더 전문가들이 이제 주위 많으신데, 작년에 이제 뭐 집도 많이 파셨고 엑시트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개인들 젊은 분들이 연끌도 하고 작년 들어가서 많이 물리고 있고, 상반기 내내 지금도 보시면 집값 많이 빠졌다는 얘기 많이 들으실 겁니다. 자, 정시는 다른 게, 부동산은 커요. 돈이 목돈이 필요합니다. 수억, 수십억이 필요하잖아요. 정시는 사실 수백만, 수천만 원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사이클은 몇 년 동안 큽니다. 저는 당분간 다 안 좋다 봐요. 쉽게 말하면 이 비싼 부동산 가격을 더 비싸게 주고, 아니면 지금 덜 빠진 가격에 주고 매수를 할 사람이 생겨야 되는데, 탈탈탈 다 샀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물론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서서히 저점 매수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근데 공격적으로 사지는 않습니다. 왜? 경기가 둔화하고 있는데 왜 집 빨리 삽니까? 그래서 지금 쉽게 말하면 코인으로 벌든, 물론 작은 시장이지만 다시 정시가 왔다 갔다 하는 등락기를 거쳐서 작은 사이클이죠. 정시는 여기서 돈 번 사람들이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시기가 와야 돼요. 그 시기가 또 돈 만들어주는 시기가 최소 2, 3년은 갈 거라 봅니다. 이 정시를 이용하는 거죠. 거기서 돈을 또 많이 벌거나, 뭐 새로운 경제였던 코인에서 또 돈이 많이 벌거나, 그래서 부동산 이 큰 덩어리를 살 수 있을
새롭게 살 수 있는 돈이 생기면 그때 부동산이 가요. 그래서 지금은 뭐 큰 흐름은 결론적으로 부동산 여전히 안 좋게 저는 보고요. 민생 경제는 힘들지만 정시는 바닥을 쳤기 때문에 작은 사이클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종목을 골라서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시기가 저는 맞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 결론은 뭐냐? 뭐 이거는 사실 보세요. 따로 좀 말씀 안 드릴게요. 여전히 뭐 중국, 유럽은 좀 부담이긴 한데 이제 추운 겨울 전에 에너지 때문에 지금 러시아, 그다음 우리나라 말고 미국에서 많이 잡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부담은 될 거예요. 11월 달에 미국 중간선거가 있고 중국은 이제 시진핑이 시황주로 등극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정시가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때 뭔가 이제 무리하게 했다가 박살이 나면 또 위기가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3분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3분기 정시는 일단 1차적으로 좋게 보자. 자, 코인도 어쨌든 24.5K, 지금 우리나라 돈은 한 3천만 원 넘어갔어요 이제는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17K 정도 갔던 비트코인 바닥치고 나스닥과 커플링된 본다 보시면 돼요. 그때 말씀드렸던 이제 우리 개별 코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뭐 7월 말부터 우리나라 이제 4대 5대 거래소에 압수수색이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두 번째 코인이 상장되는 시기를 조율 중에 있으니까 뭐 나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진짜 중요한 건 이거죠. 어떤 섹터나 어떤 테마가 갈 거냐. 섹터는 제가 이제 투자 어떤 어닝이나 밸류를 보면서 진짜 투자할 만한 걸 섹터를 말씀드리고, 이제 돈이 몰려서 중소형주가 이제 막 왔다 갔다 변동은 심한 걸 보통 저 테마라고 표시를 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중장기, 테마는 뭐 중단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떠도는 얘기가 태조 이방원 이런 얘기예요. 사실 역사적으로 태조는 아니죠. 태종입니다. 태종. 근데 태조라고 이제 말을 만든 거죠. 자, 태조 이방원의 태는 태양광, 그 다음에 조선, 2차 전지, 방산, 원전. 자, 우리가 다 매매했던 겁니다. 사실 그죠? 다 매매했었죠. 태양광 안 했었나? 내가 했었나? 뭐 조선은 지금 하나 갖고 있는 거 조그만 거 있잖아요. 2차 전지 제가 좋게 보는데 근데 중기주만 드리고 아직 단기는 못 드리고 있는데, 그죠? 방산도 여전히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뭐 절반 줄여서 2차 전지 줄여놨긴 했지만 원전 우리나라에서 계속 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있죠. 이쪽이 사실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테마죠. 근데 사실 테마나 섹터가 한 수십 개 됩니다. 이거 말고 얼마나 많습니까? 건설, 조선, 증권, 보험, 그 다음 반도체, 뭔가 테마들이 다 있어요. 섹터들이 다 있어요. 기업 종류가 다 다른 거죠. 이게 이제 주된 테마로 돈이 벌 수 있는 테마라 보는 거고,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버스 봅니다. 메타버스, AR, VR 조금 빨라질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늦게 봤는데 애플이 차세대 성장 동력을 만들고 지금 죽고 있는 메타버스가 살기 위해서 성장 동력을 만들고, 실제로 글라스가 필요한 가상현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는 거면 되게 스마트하게 나와요. 스마트 글라스 보면 옛날에 무식한 그 HMD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지금 삼성에서 현대에서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들이 완전 성장 동력으로 찍고 있는 로봇 쪽 있죠. 이쪽 가지고 있는 거 뭐 종목이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찍은 거죠. 선택을 한 겁니다. 자, 건설은 뭐냐? 지금 전 세계가 인프라를 이제 서서히 신경을 써요. 얼마 전에 사우디에서 수백 조짜리 뭐 네옴시티 얘기 들으셨죠? 어제 이제 바이든만 남아 있지만 상원 하원에서 인프라 중재 IRA라고 그러거든요. 그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거기에 이제 신재생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뭐 신재생도 포함이 돼야 되긴 할 것 같은데, 이제 글로벌적으로 인프라 붐이 좀 불 겁니다. 상반기는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망가졌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 안도가 되게 되면 아까 말했던 경기가 나빠지고 기업이 고용을 안 하고 개인들이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게 인프라예요. 도로 깔고 토목 깔고, 이게 전통적 인프라고, 디지털 경제라든지 뭐 5G라든지 이런 거를 만드는 게 신인프라예요. 신디지털 인프라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 건설 같은 것들도 저는 포함된다 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태주 이방원에서 로봇, 메타버스, 건설, 소프트웨어,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사실 제조업 강국이었잖아요. 반도체 2차전 다 제조업이지 않습니까? 그 삼성이라든지 현대에서 해도 잘 안 됐잖아요. 휴대폰 만들 때 소프트웨어는 다 미국 거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만들다 삼성도 포기한 거였거든요. 근데 미국은 반대로 소프트웨어는 되게 발달되어 있는데 지금 신냉전이고 완전히 세계 변하다 보니까 이건 가요. 얘들이 힘들었던 이제 제조업체, 공장을 지금 막 유치하고 있잖아요.
공장이 많이 줄었거든요. 얘들이 옛날에 디트로이트 같은데 자동차 공장 되게 많았지 않습니까? 다 없어졌어요. 그런 거를 이제 자기 나라에 막 유치를 하는 거죠. 얘들은 하드웨어, 하드웨어가 모자라기 때문에 미국 유치를 하고, 반대로 우리나라 이제 막 겁나 공장 지어주잖아요. 우리나라가 사실 보면 벤처가 키웠던 대표적이었던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것도 빅데이터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취약했던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발전을 좀 해야 되고, 그런 기회가 왔다 보는 거죠. 뭐 구체적으로 AI, 인공지능 같은 거, 그다음 우리가 뭐 가끔 제가 자율주행 같은 거, 물론 아직 기술력 많이 낮아요. 이제 그런 것들로 조금 저는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스토리 맞고 앞으로 이제 돈이 몰릴 수 있는 테마로 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크게 안 벗어나요. 여기서 이제 그린 에너지, 태양광, 풍력 정도 포함시키면 이제 거의 다 요 안에서 놓을 겁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죠. 지난주 2차 전지가 되게 많이 올랐어요. 우리가 지금 종목 들고 있을 때 2차 전지는 뭐 중기주 빼고는 제가 안 건드렸잖아요. 금양 같은 종목이 뭐 저는 개인적으로 매매를 좀 했지만 뭐 다 들이지 못했어요. 어쨌든 간에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솔직히 저도 뭐 항상 마인드 컨트롤 합니다. 아, 이거를 뭐 좀 그때 드렸어야지. 저도 항상 고민을 해요. 예. 근데 그 기회를 제가 뭐 잡을게요. 예. 어쨌든 간에 뭐 되게 좋았고, 그게 사실 인플레 감축법이 통과되면서 이제 태양광 풍력도 좋아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방산 관련 뭐 여러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사실은 이게 돈 풀어서 공급을 초과시켜서 이걸 차라리 인플레 잡는 글을 쓰는 거예요. 미국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세계적인 흐름이 돌아가고 돈이 갈 때가 대충 정해졌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래서 이쪽 테마에서 계속 저는 종목을 고를 거고, 종목 순환마의 장세를 제가 대비를 할게요. 자, 그리고 제가 지지난주에 이제 신라젠 얘기를 한번 방송에 드렸습니다. 2017년 예를 들면서 신규 종목이 들어왔는데 되게 싸게 들어왔다. 그걸 이용해서 돈이 들어와서 올렸다. 시장을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지금 뭐 무상증자익에서 공구문 같은 거 되게 많이 올랐죠. 몇 배씩 갔었고, 지금 보시면 또 우리가 샀다 팔았던 그 G2 파워 같은 거 원전 테마입니다. 얘들도 지금 뭐 원전 테마 플러스 무증 테마로 막 지금 막 상한가 막 가고 그러죠. 어제도 겨우 상한가 붙었어요. 하루 정도, 이틀 정도 더 갈 것 같긴 한데 제가 상따를 못 들었습니다. 지금 조금 기다리는 중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신규 상장주가 장이 되게 안 좋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싸게 나옵니다. 싸게 나와요. 자, 그걸 쉘로 써요. 껍데기로 써요. 제가 구체적으로도 지금 우리 종목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거의 다가 신규 상장주입니다. 그 중에서 수급 살아있는 걸 제가 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박셀바이오를 3월달부터 말씀드리고 뭐 4만원 5만원대를 계속 매매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6월달 장 박살날 때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박셀바이오가 3만 몇천원까지 빠졌어요. 엄청 많이 빠졌죠. 근데 그때 빠진 이후에 7월달에 지금 8만원 갔죠. 우리는 물론 7만원대 다 팔았지만, 물론 이제 다시 보겠다 말씀드렸지만 못 샀어요. 그거는 뭐 좀 아쉽긴 한데 또 기회 보면 되는 거고, 뭐 오픈 마인드로 종목 많으니까요. 그 말은 뭐냐면 수급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시장 때문에 박살나면 저것들도 죽어 있고 물려 있다가 결국 그 큰 돈들이 자기 목적인 수익을 달성을 합니다. 자, 근데 지금 그 돈들이 들어오고 제가 말씀드렸던 개인들이 많이 들어온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파워, 콜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런 돈 많은 애들이 꽤 지금 신규주로 들어와서 이런저런 테마를 만들어 갑니다. 꽤 많아요. 이게 나름대로 이제 곧 신규 상장주 보자 하는 시기가 곧 올 거예요. 곧 올 겁니다. 그러면 개인들까지 들어와서 오버슈팅 만드는 또 재료로 씁니다. 그런 수급들을. 자, 그런 과정에서 제가 여러분 들고 있는 신규 상장주 위주로 지금 포트를 꾸리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는 뭐 단기방에서 주종목 추매를 조금 한 거 빼고는 그냥 다 홀딩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뭐 선택과 집중 얘기를 드리고 지금 시장 장세를 얘기 드리면서 시장을 최대한 제가 아는 걸 전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매매를 해요. 어쨌든 장이 좋다 보니까 작년 말에 제가 개인 비중을 줄였던 거를 한 번 지수가 8월 9월 중에 조정을 받으면 저도 사실 좀 많이 더 비중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시황 종목을 다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는 겁니다. 제가 뭐 잘했다고 말씀을 잘 안 드리는 성격이에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시장이나 시장 시황이 그렇게 틀린 적은 별로 없을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종목을 제가 계속 꿈을 꾸는 게 어쨌든 이것저것 사고 팔고 안 좋을 때는 빨리 왔다 갔다 하는 게 맞는데 지금은 조금은 기대하다 보니까 이 매매 텀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정말 제가 더 빠르고 더 강한 게 보여서 쉬프트 하자 이렇게 해둘 수 있죠. 분명히 있어요. 이제 그런 거 아니면 남들 것보다는 우리 거에 더 집중해서 우리 게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했을 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조금 더 가져가는 식으로 이렇게 매매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종목보다는 제가 시장이라든지 종목 매매에 대한 얘기, 그다음 돈의 흐름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저도 사실 저는 좀 기대를 합니다. 물론 눌러야 되죠. 항상 조바심을 줄여야 되고 철저히 더 준비를 하는 게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저는 근본이라 보고 3일 동안 연휴 쉬는 중에서도 저는 종목 볼 거예요. 확률을 높일 겁니다. 투자는 무조건 확률 게임이에요. 높은 확률로 그 사이에서 온갖 다양한 것들을 제가 누르고 빼고 좋은 종목으로 이제 집중을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다 보니까 3일간 리프레시 잘 해주시고 같이 공부하고 종목을 잘 찾을 수 있게 그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네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 쉬시고 화요일날 아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